안녕하십니까, 이광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리에서 제네바까지 우리 회사가 컨펌을 받은 HSBC 트레이딩용 $1빌리언의 이 서류를 가지고 제네바로 향했던 그런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또 요청이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가을이었죠. 한국 계절로 말한다면은 저는 프랑스에 있는 파이낸싱 컴퍼니, 거기에는 트레이더들이 있는, 금융 트레이더들이 있는 파이낸싱 컴퍼니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시가 갖고 있는 $1빌리언 HSBC 스탠바이 레드 오브 크레딧이 제네바에 있는 유은행에 의해서, 브레톰에 의해서 PPP 트레이딩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났으니 빨리 파리로 오라는 이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홍콩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 나이는 저보다 많은 분이지만은 저를 보좌하는 부회장 한 분을 모시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에서 그 트레이더 분 둘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제네바의 유은행에 준비가 된 서류도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은행들이 이 트레이딩 플랫폼은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은 전 세계 세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그 원유 수출 관계로 말하면은 리파이너리의 세컨드 셀러식의 이 트레이딩 플랫폼에도 세컨드 트레이더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매니저들, 이제 매니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그 인바이팅 카드, 방크의 인바이팅 카드라든지 다 점검을 하고 인바이팅 카드가 없으면은 은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특수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에어 프랑스 타고 이제 제네바로 갔지요. 그런데 이제 제네바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 부회장이 이제 잠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었죠. 가는데 이제 제 부회장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놔두고 가세요, 가방을. 저는 뭐 소중한 가방이기도 하지만 평소의 습관이, 제 가방은 제가 들고 다니는 습관이 되어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또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부회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멀쩡해지더라고요. 물론 홍콩서 파리로 가고 파리에서 또 하루 만에 또 제네바로 오는 그런 강행군 때문에 몸도 피로했지만은 소중한 서류 같은 가방, 또 돈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신고를 하고 들어온 돈이죠. 그 가방을 우리 부회장 옆에 두고 잘 보십시오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짧은 시간이었어요. 다 뭐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었는데 오니까 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가방이. 그래서 그 부회장한테 이거 제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제네바 공항에 그 에어포트 폴리스 사무실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잊어버렸다. 우리 그 직원이 갖고 있는 동안에 잊어버렸으니까 그 위치에 있는 CCTV를 좀 틀어달라. 그 자리에 근처에 CCTV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어폴리스 오피스의 폴리스가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레포트만 한 거죠. 이렇게 봤다. 그 가방 안에는 여권하고
또 은행으로 받은 인바이팅 카드하고 모든 서류가 다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건은 있어야 되니까 영사관에 전화를 했죠. 하니까 영사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민족화운동연합의 공동의장이고 경남연의 상임위장이 직접 있었기 때문에 대본처를 알아보고 빨리 오시면은 임시 여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는 못 해드리고 파리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여권법상 출발지에서 온 곳까지만 임시 여권을 해주고 거기서 또 파리에 가서 파리 대상 안에서 또 한국어라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돼.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딱 했죠. 그 제네바 폴리스한테 내일까지 내 여권을 찾아다오. 내 가방을 찾아다오. 가방을 찾아주지 않으면은 제너럴 폴리스 그러니까 이제 본부 총경 우리나라로 하면 경찰청에 내가 강력한 스트롱 프로포즈를 하겠다.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숙소가 제네바 기차역 앞에 있는 열차역 앞에 있는 사보이 호텔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오는 동안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프랑스에서 같이 오던 그 트레이더 그룹들도 저를 보면서 참 미안해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부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와서 말을 붙이는데 참지 말을 해주고 그냥 갔는데 나는 가방을 가져가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점잖은 분이셔요. 그 부회장은 우리나라 고급 장교 출신이고 중앙정보부에도 근무를 했고 또 RT로서 인간했을 때는 ROTC로 인간했을 때는 휴전선에서 그 통역 장교를 했던 아주 그 가문도 훌륭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저보고 이 여장님 그 표정을 좀 바꾸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원비를 다루는 그런 분인데 그런 거 좀 잊어버렸다고 얼굴이 그렇게 찡그러지면 안 됩니다. 저도 정치했던 사람도 그런 말도 맞는 말 같아요. 그래 이왕 잊어버린 거 얼굴 표정을 밝게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숙소인 사보이 호텔 왔지요. 오는 과정에 우리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일단은 이 은행의 그 트레이딩 플랫폼에 그 라인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 인바이팅 카드라든지 원비 관계 서류라든지 제 패스포트 그리고 저희들이 여행 비용, 여행자 수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사보이 호텔로 들어왔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그 사보이 호텔에서부터 이제 또 있어지는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회에서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왜 드리느냐? 이렇게 국제금융의 개척의 길은 멀고 험하다. 제가 김대중 정부 때 민아련 전국 공동의장 그리고 경남연합 상임의장을 맡으면서 참 휴전선에 통일운동을 설립하던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그 행진이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은 제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허둥대둥 되니까 제가 돕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유튜브에 좀 어쩌나지고 이런 말이 있으면 저한테 글을 주세요. 조금만 돌아보면 제가 어디에 있고 제 전화번호가 다 압니다. 그러니 그래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직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 제가 세금에만 의지하는 이 구시대적인 이러한 정부의 금융정책을 탈피해서
정말 이 나라의 지대한 앞날을 열자라는 애절한 심정으로 이 방송을 하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불편한 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방송을 좀 잘나가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요. 제일 간절한 소원은 하나, 통일운동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이 국제금융의 정책이 한국에 제대로 주입이 돼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정말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 금융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서 저의 경험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제네바 사보이 호텔에서 그 일어났던 일은 제가 다음 해에 말씀을 드리고 요청이 왔는 게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MT103 레미트, 그러니까 돈을 보내준다고 그 외국에 그 에셋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바이더들이 서류를 막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러한 PF 쪽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꼭 되고 싶다면 첫째, 그러한 블랙 스크린을 보내는 페이퍼를 보내는 샌더, 오리지널 프로바이더와 직접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첫째. 두 번째, 그러한 업로드나 IP로 오는 그러한 서류에 대해서 이것을 국내에서 리시밍을 제대로 하려면은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의 3대 큰 은행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그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부여된 어카운트, 스페셜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않아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심하셔가지고 내가 블랙 스크린 카피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샌더, 오리지널 샌더하고 대화가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이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노멀 어카운트가 아닙니다. 내가 한국은행의 트레저리 디파트먼트나 우리나라 3대 은행, 큰 은행하고 해서 나에게 크레딧을 부여해가지고 이 보내는 금액의 수준의 크레딧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보내는 수준의 한 20% 정도의 그 페이스 밸류를 내가 은행에 넣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대화를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시간을 버리게 되고, 첫째, 이 정신건강이 나빠집니다. 왜 나빠지느냐? 내가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서도 이것을 처리한다는 무엇이랄까, 막연한 생각에 빠지다 보면은 세월이 가게 되고 정신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명심해 주시고, 답이 좀 미약했다면 다시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해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